어렵게 문을 연 3월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폭풍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윤리위에 맞기소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금주의 전국 이슈들을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3선 의원들이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시 그 국회 본회의장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으세요. 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방금 들어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빗댄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우선 이 같은 발언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과연 적절했느냐 여부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강력히 항의하면서 연설을 중단시켰던 여당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날의 그 장면은 이 우리 사회 보수가 어떤 상태인지 그 민낯을 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을 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도 하고 또 그 원고를 보면요, 뭐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 좌파 포로 정권 뭐 그렇게 해서 좌파라는 말이 11번 나오고 네. 용공이라는 말인가 그것도 한 3번쯤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색깔론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정말 그 막가파식 그 비난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정도. 저도 원내대표를 했습니다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정당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것은 국민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정책 그리고 노선, 그리고 그것을 품위 있게 국민들한테 잘 설명드리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 용어 구사에서부터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 의원들이 아주 격분한 상태가 됐죠. 그렇군요. 예. 한국당 의견은 좀 다르시죠? 많이 다르죠. 예. 우선은 상대방 원내대표가 다른 당 의원님들 기분 좋게 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저께 원내대표 연설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듣기에는 사실 거북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 특히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그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선은 상대방 원내대표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은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그렇게 20분 동안 의사진행 방해를 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직접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작년도에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했던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런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실은 뭐 듣기는 거북하셨을지 모르지만은 과거에 그것보다 훨씬 더한 얘기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2013년도에 이런 유사한 일을 당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당 의원의 유일한 무기인 입과 말을 막는 것은 야당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이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번을 양보해도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20분 동안 이렇게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너무 과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야당 의원의 발언을 막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것도 정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를 좋게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정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2차례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남북 관계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한 분인데 그것을 북한 지도자의 수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그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죠. 과거에 아주 정말 질 낮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무슨 공업용 미싱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한 그런 발언 있잖아요. 예. 그때는 그건 어떻게 됐냐면 모욕죄로 그 형사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 대통령한테 등신 외교 이런 말 그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언 비판하는 건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원내대표가 할 때 야당에 대한 비판도 하고 또 야당은 여당에 대한 비판도 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무슨 등신외 그분도 저 이상배 의원도 사과를 했어요. 우리 당에서 홍익표 의원도 그때 귀태 발언 이렇게 해서 또 그 자유한국당 전신인 그 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사과하고 수석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잘한 것이고 그 나경원 원내대표 나오면서 두 손 쥐고 웃으면서 나오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막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원내대표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한 말씀 드리면 원내대표는 누구냐면 여야 간에 그리고 정당 간의 교섭을 잘하고 국회를 운영해가는 정당 간 최후의 교섭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상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발언을 해서 상대를 정말 이렇게 품격을 해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국회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가장 잘못한 것은 정말 2달, 3달 만에 국회를 열었는데 열자마자 이렇게 해서 다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지금 협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예. 국회가 지금 운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발언을 잘했다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뼈를 맞은 아픔을 느끼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뼈를 맞은 거는 국민이 맞은 겁니다. 국회가 정상화 안 되고 정말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색깔론과 막말로 협상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어지는 이 상황. 이게 정말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원내대표는 비판을 하고 거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국회가 파행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김 의원님 뭐 반박하신 말씀 예, 있으십니까? 그 색깔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대부분들은요. 대한민국 건전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지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을 보고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론 논쟁을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과 남북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 바로 우리 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것도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을 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등을 들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외교가 실종이 돼서 대한민국과 왕따 당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김정은에게 의지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문제만 해도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편파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다가 이거 한미동맹도 깨지고 대한민국이 고립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거지 결코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론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문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국민의 목소리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신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흥분하고 그럴 일은 아니고 그 예전에 얼마나 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뭐 신체에 비해한 대통령을 신체에 비해한다거나 심지어는 막말에 가까운 근현이라는 표현도 쓴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것과는 다르고
저 역시도 우원식 의원님 말씀 맞다나 그런 정도로 강도 있게 했다면은 뭐 저도 다른 생각을 가질 텐데 이번 것은 너무 민주당에서 과잉 대응을 해서 결국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말로 홈런을 안긴 꼴이 됐고 모든 언론에서도 나경원이 판정승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만한 여야 관계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 홈런으로 보시는군요. 네. 하여튼 여기서 그럼 관련 영상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가원수 이 모독 논란을 빚은 의원들의 발언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여러 정권에 거쳐서 수차례 반복이 되어왔습니다. 석지연 아나운서가 과거 그 사례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대통령 모욕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DJ안이라는 야당의 원색적인 표현이 있었는데요. 김홍신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로 기소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물을 빗댄 비아냥을 받아야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귀태 발언도 유명한데요. 논란이 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네, 파장이 커지자 홍 대변인은 이튿날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는데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내는 모욕 발언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감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번엔 좀 포인트를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논란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여당 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장 단상까지 올라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중간에 연설을 중단시킨 게 과연 적절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좀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뭐 할 말씀이 많다기보다는요.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고 또 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과거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대표성 있는 분이 한 분이 나가서 항의를 하고 들어오는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의원님들이 나가고 몸싸움까지는 사실은 아니고요. 뭐 그 직전까지 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모습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떠나가지고서 과거에 훨씬 더 심한 발언들이 있었지만은 뭐 가능하면은 좀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국회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실제 지금 국회 상황은 그렇지 않고 너무 각박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학영 의원님께서는 뭐 할 말 했다 그러는데 정말 이게 할 말 한 겁니까? 저는 정말로 어느 원내대표의 연설이 이런 정도였는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17대 국회에서 들어와서 지금 3번째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원내대표 연설 참 많이 들었거든요. 당대표 연설도 많이 듣고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독설, 막말, 또 모욕, 왜곡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갔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내대표의 발언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민특위 얘기하니까 이제 그 여야에서 여러 의원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또 그 나경원 원내대표에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인신공격성 발언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마치 그 김정은의 뭐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지나치다. 저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험하게 말을 써놓으니까 국회 전체의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응하느라 그런 유의 발언들이 나온다. 본인도 견디기가 어렵죠. 정말 기분 나쁘고. 이게 모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일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작을 했고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저렇게 문제 제기됐던 여러 의원들이 사과도 하고 직에서도 물러났어요.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다른 이거는 생각을 또 하나는 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단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 원내대표들 발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또는 대정부 질의에서 너무 과한 발언이 나오면 항의들을 합니다. 요번에 그 발언이 그 어느 때보다 그 심했기 때문에 그 항의도 심했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좀 쉬었다 하고 실은 그대로 해도 되는데 그때 보셨겠지만 문희상 의장께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계속 하라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시끄러워지면 계속 발언을 하면 조금 지나면 조용해지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거 즐기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나경원 원내대표 얼른 하세요. 그런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시끄러운 거를 핑계로 중단했고 그리고 이게 중단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무슨 다 일어나서 퇴장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건 좀 과한 거였겠지만 이렇게 항의하는 거는 그 발언 강도에 맞춰서 한 정도의 항의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발언 정도에 맞춰서 항의하는 일은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인데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항의 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품격을 갖춰서 비판도 따갑게 하는 것, 비판도 정말 센 비판은 품격 있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저는 품격 있는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요.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코 과한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너무 우리 대통령이 진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더군다나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미국 언론에서 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건데 미국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현 정부나 여당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야당 원내대표가 한 걸 가지고서 그렇게 과잉 반응한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우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분 동안 발언을 못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말씀은 그런데도 계속 하면 되지 않냐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저히 시끄러워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도저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멈췄던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 들으라고 그러는 건지 전 솔직한 얘기로다가 뭐 그런 생각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뭐 갑론을박을 가릴 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보다 훨씬 기본적으로 독하신 분들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자유한국당이 훨씬 독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이거보다 어마무시한 발언들을 엄청나게 쏟아냈는데 여당이 되시니까 과거에 하신 것들은 다 좀 기억상실증이 걸리는데 잊어버리시고서 강도 낮은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언하셨던 것이 핵폭탄급이라고 하면은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저 수류탄 하나 투척했다. 그 정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폭탄급입니다. 수소폭탄급. 아니, 제가 잠깐만요. 말씀하시죠. 예. 미국 언론에서 그게 이제 블룸버그가 네. 작년 9월 달에 뉴욕타임스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인용한 건 블룸버그죠. 네, 근데 인용한 건 그거는 뭐냐면 그 기자가 한국인인데요. 그분은 북한 전문가가 아니고 IT 비즈니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사를 누구도 거기에 기사를 쓰면서 대개 기자들이라는 게 자기 의견을 내기보다는 그런 인용들을 잘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기사 내용 어디에도 북한 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나 이런 말은 없어요. 특히나 그 기사에 실린 스테판 노에르퍼라고 하는 코리아 소사이티 정책 선임 연구원 말을 인용했는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양자 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를 절감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목을 뽑으면서 그 한국인 기자가 자기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전문가도 아닌 기자가 자기 주관을 섞어서 쓴 기사거든요. 그거를 굳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용해서 쓴 거는 그것도 작년 9월 거를 인용해서 쓴 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날 발언하는 것도 보면요.
얼마나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긴장했는지 수석하고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본인도 굉장히 긴장한 거죠. 그 얘기를 일부러 하느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할 때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학용 의원님께서도 뭐 대변인처럼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는데 결혼할 때 양쪽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가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는 트럼프 대변인 같이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양쪽을 함께 이렇게 잘 조율해서 맞춰주는 역할이 그 중재자 아닙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마치 수화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언어도단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뉴욕타임스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리인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김정은 문보다 더 나은 대리인 발견하기 어려울 것.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중재자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우현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 일이 잘 성사가 되게끔 중간 역할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왜 협상을 하고 있냐. 협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북핵 폐기거든요. 근데 북핵 폐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과 우리 우방 국가들이 지금 유엔 결의에 따라서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비핵 폐기를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 경제 제재 완화를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핵 거기서- 폐기를 하려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에 있는 핵생산 시설을 폐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핵폭탄 30개에서 50개를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번을 양보해서 연차적으로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경제 제재 완화를 해주는 게 맞는데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될 우리나라가 미국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 편을 드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그러시죠. 게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지금 김학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핵폐기 먼저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게 북한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북핵을 폐기하려면 생존에 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거랑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폐기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쪽만 먼저 하라고 그러면 북한이 합니까? 그런 점에서 그 지난 10년 동안 실패한 전략을 지금도 계속 쓰자고 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고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잘 되도록 미국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중대한 과제와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화 또 생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과거 10년 동안 남북 간의 긴장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렇게 되면서 전쟁 걱정을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길로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가자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게 우원식 의원님 말씀 맞다나 그렇게 북한이 순수하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실제 북한은 지금 내가 만든 핵은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김학용 의원님이 뭘 잘못하시는데 올해 북한의 신년사에도 완전한 핵폐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신년사는 자기 국민들을 향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신년사에서 핵폐기를 한다는 거는 국민들한테 한 이야기고 그거는 국민들한테 한 얘기는 실제 그런 길로 가겠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북한 체제 또는 북한의 삶 이것이 좀 보장이 돼야 그걸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자고 하는 거고 그게 해법이죠. 아니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북한은 우원식 의원님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면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북한이 지금 협상에 나왔습니까? 결국은 경제 제재 완화의 효과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94년도 김일성 사망 이후에 소위 고난의 행군 때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대로 된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떠받치는 1% 지지층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협상에 나왔는데, 만약에 지금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야말로다가 말만 믿고서 경제 제재를 완화를 하면은 그 자금이 북한의 어려운 백성들에게 갈 거냐, 북한의 1% 지지층에 갈 거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거다. 그래서 저도 한반도 평화를 정말 원하고, 그리고 북핵 폐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나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경제 제재도 완화하고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10년 동안 실패한 전략이에요. 예, 아무튼 뭐 그럼 그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면은 뭐 다음 주제는 아예 얘기를 못 계속 하니까요. 논의해 예. 가고 있는 중이죠. 예, 시청자 그 정도 여러분이 아닌가? 충분히 판단을 하실 네. 것으로 저는 예, 봅니다. 그렇게 그 정도 하죠. 다음 주제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관련 영상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발포 명령 고민합니까? 새가 없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하다 결국은 이 광주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잔혹했던 진압이라든가 고 조비오 신부 폄훼 발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그 사법적, 역사적 단죄가 있었죠. 그러나 이 헬기 사격이나 이 발포자에 대한 규명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은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두환 씨가 이번 광주에 가서도 저렇게 오만하고 뭐 당당한 태도로 그런 태도로 이번 재판에 임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 헬기 사격의 진상 규명을 하고 발포자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시죠. 그 언론에서 참 어마어마하게 그 바로 저 장면을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5.18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어날 거거든요. 저희 대부분 기성 정치인들이랑은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그 소위 지난번에 그 극소수 의원님들이 한 발언이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견인처럼 비춰지는 네.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우리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건전한 생각, 상식을 가진 의원들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저 관련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재판을 통해서나 또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혹시라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있으면은 모두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학용 의원님이 저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건전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제가 건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대부분이라고 하면 지난번 일부 의원이 5.18 망언을 한 거, 네네.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오히려 5.18 망언을 한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뽑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그거 조작됐다 이런 분들이 대표가 되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보냐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지만원 씨나 병길남 씨, 이런 분들을 5.18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계속 추천을 해가지고, 그러고 그런 분들은 정말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추천하라니까 추천도 안 해서 실질적으로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자유한국당이 무력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 5.18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당 윤리위원회 예. 제소가 3분이 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 한 분은 이미 그 징계를 받았고 두 분은 이제 당시에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나왔기 때문에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윤리위원장이 지금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윤리위원장을 구성을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저는 윤리위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만원 박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당 의견과 많이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만원 박사를 예를 들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함을 시키자 하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만원 박사의 주장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지막 진상조사기 때문에 아주 극히 일부지만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차제에 완전히 이런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5.18의 완벽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만원 박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솔직한 얘기로다가 모르겠습니다. 거의 읍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징계를 빨리 하십시오. 아니 할 겁니다. 아니 징계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그러고 아직 윤리위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은 이미 벌써 이제 징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저 의총에서 무슨 표결을 해야 된다며요.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표결을 이제 할 테죠. 안 할 리가 있나요? 아니 그게 벌써 언제 얘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원식 의원님이 이제 우리가 조금 약한 모습 보이는 걸 저렇게 물고 늘어지시는데 아니, 물고 늘어지는 게 사실은요.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과거에 되게 이런 것보다 답답한 더한 거예요. 일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은요. 정당이라는 것이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돌출 발언하는 의원님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자유한국당도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아니 집권을 하려면은 극소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합리적으로 호소해서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발언, 그런 정책, 그런 의정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난 듭니다. 김학영 의원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영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랑 다양한 똑같은 생각을 해요. 저도 다양한 발언도 합리적인 줄 알았더니 오늘 자꾸 아니, 양쪽 다양한 발언도 정도가 있어야죠. 5.18 망언 그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입니다. 나라의 정체성과 해당되는 발언이고요. 특히나 저는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반민특위가 우리 저 국민들의 의견을 분열시켰다는 이야기. 그거는 친일했던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그 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다양한 의견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정말 자유한국당은 그 태극기 부대가 당에 많이 들어가서 완전히 극우 정당으로 가는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저 합리적인 우리 김학영 의원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좋은 지적 잘 달게 그런 부분에 봤고요. 대해서 당 안에서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좋은 지적 정말 달게 봤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당 지지율이 우리가 32.3% 나오고 민주당이 31.2%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따라 붙었는데요. 아마 저희가 잘했다고 하면은 뒤집혀도 벌써 뒤집혔을 겁니다. 지금 민심이 완전히 이반이 돼 있는데 왜 민심이 이반이 돼 있냐? 그것도 좀 우원식 의원님께서 그 참고하셔서 민주당과 집권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경제, 외교, 안보 각 분야에 대해서 국민의 걱정을 좀 덜어주시기를 간곡히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두 분 말씀 계속 듣고 싶은데 뭐 방송은 항상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모셔서 말씀 듣기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질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도 그래서 잘못된 것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나아갈 텐데 자유한국당이 그런 민심을 그저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극우 정당으로 그 국가의 정체성까지 해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갈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발언할 때 더 유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여론조사와는 굉장히 다른 결과도 있어요. 갤럽 여론조사는 같은 시기에 했는데
상당히 다른 결과. 네, 그렇긴 그것도 한번 하지만 살펴보세요. 요 여론조사를 요청한 그 방송이 그 상당히 민주당 쪽 아니 그거야 뭐 관계 없는 얘기죠. 뭐. 두분 의원님들 지금 다음 출연자가 쪽은 지금 대기 아니고요. 중이시니까 조금 저 그런 양해해 오해를 주시고요. 받고 있는 그런 하여튼, 방송입니다. 저희도 국민 민심 잘 볼 테니까 국민 민심을 잘 보세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해서 그럼 뭐, 예. 잘해서 좀 저 알겠습니다. 우리 예.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네. 이런 나쁜 소식이 아니고 좋은 희망 주는 소식을 많이 전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 두 분 의원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